안녕하세요. 정법 강의 1831강, 1832강 효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 효의 개념이라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복양하고 이것이 이제 효의 개념이죠. 과거에는 모든 것이 이제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래서 이제 키워야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부모가 이제 늙고 자식이 이제 이렇게 장년이 되어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부모님을 잘 복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런 관계로 이제 부모 자식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순의 시대였고, 생로병사, 그대로 이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제 효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효에 대한 개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마음의 상처가 크죠. 지금 80대가 생각하는 효하고 50대가 생각하는 효, 그리고 지금 20대가 생각하는 효는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복양하는 측면에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이제 너무 큰 것이죠. 지금 80대 어르신 분들이 요양시설에 많이 가 계십니다만, 이분들의 그 상실감은 상당히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각했는 효는, 자신들이 부모한테 효를 했던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게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지금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대, 지금 20대, 20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자랄 때부터 인생에 대한 효에 대한 공부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문제가 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효에 대한 이제 생각에 있어서. 재산이 크게 많지 않은 가정에는 이 효에 대한 의식이 시대에 맞게 저절로 이제 잘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은 집에서는 이 재산 문제가 오히려 이 효에 대한 개념 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걸로 해서 그 부모는 이 재산을 상속해 주는 걸로 해서 내가 이제 자식으로부터 이제 부양을 받는 거, 그리고 이제 자식은 이 재산을 상속받는 걸로 해서 이제 부모를 이제 부양해 주는 거, 이렇게 이제 서로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의지하고 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제 구속하게 되는 그런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 재산을 두고 이제 관계가 정립되다 보니까, 그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당연히 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설정될 때는, 당연히 폐륜도 생기고, 예, 어르신들이 이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쌓아온 재산이,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그 재산이 나에게 공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에게 공덕은 커녕, 자식을 망친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재산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게 상속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당연한 거였지만, 지금 시대는 이 재산이 반드시 이제 자식에게 상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부모가 이 재산을 형성할 때는 내가 큰 뜻을 품었기 때문에 이 재산이 형성된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이제 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재산이 나에게 이제 몰려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것을 이제 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산을 크게 형성해서 이제 노년을 맞았다 그러면은, 이 재산을 내가 품은 큰 뜻을 실현할 수 있는 그 후계자한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나의 뜻이 달성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공덕이 되는 것이죠. 후계자가 잘 뜻을 펼쳐서 사회에 큰 일을 할 때 이제 그게 나의 공덕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 망나니 자식에게 넘어가서 이제 흐지부지 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자식을 바르게 성장해서, 예, 이 자식이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모양이 될 수 있겠죠.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자식이 성장할 때도, 예, 부모가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재산이 너 것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의 것이다. 아버지가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이룰 사람이 이 재산을 받아서 이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너가 바르게 성장한다면은 너도 이제 당연히 최우선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너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너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이 재산은 너한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의식을 바르게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의식을 바르게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예, 폐륜 변제가 아주 모양사납게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이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바르게 효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제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을 바르게 잘 키워야 되는 게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자식은 7살까지는 100% 부모의
의도로 이렇게 그 자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까지는 70%의 부모의 의도로 이제 키울 수 있습니다. 30%는 이제 자식의 의도를 이렇게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1세까지는 부모가 30%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70%는 이 자식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21세가 넘어가서 20대가 되면은 100% 이제 자식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20살까지 자식이 크면서, 뭔가 이렇게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그 모순점이 있게 됩니다. 예. 그것은 이제 부모가, 자식이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사회에 나가서 부모 밑에서 클 때는 이렇게 발견되지 못한 모순이 발견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뭐 각종 이렇게 갈등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 것을 이렇게 자식으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부모가 이제 바르게 자식을 키운 부모라면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 자식이 어떤 모순이 있는지 그것을 캐치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모순이 이제 도출되죠. 20대는, 이 모순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부모가 이 자식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식이 20살까지 성장할 때는 부모한테 엄마 이거 해줘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20대가 되어서는 부모한테 그렇게 뭐 합니다. 엄마 이거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자식하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네가 이런 잘못된 그런 생각 행동이 있는데 이건 진짜 큰 문제다. 네가 앞으로 바르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꼭 고쳐야 된다. 네가 이것을 고치겠다는 약속을 하면은 내가 이것을 들어주겠다. 아니면은 이것을 고치면은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래를 해서 하나하나 이 모순들을 20대 동안에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0대가 되면은 자식이 이제 완전히 막 사회에 100% 이제 나가는 것이죠. 20대는 한 발은 사회에 두고 한 발은 부모한테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30대가 되면은 부모한테 일절 기대서는 안 되죠. 30대가 되면은 그 사회 현장을 직접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현장이 나의 교과서가 되고 현장에서 만나는 인연이 나의 스승이 되고 서로 이제 같이 살아가는 도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30대는 사회 공부를 그렇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40대는 30대까지 잘 성장했는지 대자연으로부터 이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40대 초반에 작은 시험이 있고 중반에 중반 시험이 있고 40대 후반에 큰 시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면서도 이제 그것이 이제 그 40대 사회생활을 펼쳐나가는 기회가 되고 시험이 되는 것이죠. 예. 그 시험을 바르게 치면은 이제 50대에서 이제 사회에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의 직접적인 어떤 책임을 맡는 자리를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40대 시험을 이렇게 잘못 친 사람은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 됐을 때는 이제 귀농을 하게 된다든지, 예, 뭐 주소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예,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예, 현실에 이제 자신에게 맞는 자리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50대에 내가 사회적으로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멋지게 이제 살게 되죠. 자식이 이제 50대 됐을 때 부모가 7, 80대가 됩니다. 그때 효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식이 3, 40대 됐을 때는 부모가 이제 뭐 한 60대 이래 되는데 효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든 자식이든 효에 대해서 생각을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두고 있으면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제 구속시키는 그런 주파수를 낳기 때문에 서로의 생활에 절대로 덕이 안 됩니다. 자식도 효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고, 부모도 자기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효의 자식에 대해서 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고, 자식의 사회생활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자식이 50대가 됐을 때 부모가 이제 7, 80대가 되고, 이때 이제 효를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뭐 봉양을 받아야 되고, 이런 효가 아니고, 자식이 사회에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부모는 아주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뭐 병이 걸리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안 됩니다. 아주 건강하게 이제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건에 따라서 부모 자식이 이제 같이 사는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또 이제 적절한 효가 일어나는 것이고, 떨어져 있을 때는 이제 뭐 전화상으로 충분히 이렇게 가끔 연락함으로 해서 이제 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노력만으로도 이제 효가 되는 것이죠. 그 자식이 이제 부모한테 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노년을 맞이해서, 부모님은, 스스로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에서도, 노년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지원해서, 노년을 즐겁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죠. 앞으로 사회는 이제 그렇게 바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사회를 변형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효라는 것이 자식으로부터 이렇게 부양을 받아서 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이 멋지게 인생을 빛나게 살아갈 때 그 자식을 키운 부모는 즐겁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래의 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